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를 사랑하는 남자, 영어에 미친 남자, 영민함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많이들 헷갈려하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 대해서 좀 쉽고 재밌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하면은 좀 어떻게 느끼시나요? 조금 뭔가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사실 말만 어려울 뿐이지 정말 쉽고 많이 유익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음 10개의 문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문장들에서 공통점을 좀 찾을 수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찾기 어려우시다면 잠깐 멈춤 버튼을 누르고 찾아봐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혹시 찾으셨나요? 우선 it이라는 녀석들이 주어 자리에 있죠. 지금 it이 문장 맨 앞에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형용사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비동사가 이렇게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형용사가 왔습니다. 뭐 hard라든지 아니면 very boring, impossible, 뭐 useless, helpful, difficult, necessary 등과 같은 것들이 왔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뭐가 보이시나요? 예, to 부정사가 좀 보이시죠? 예, to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가 좀 보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to remove, to travel, to judge, to argue with 이런 식으로 동사 앞에 to가 붙어 있는 형태가 보이실 거예요. 네, 이 문장의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셨다면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이 문장의 공통점은 첫 번째, it이 주어 자리에 있습니다. it이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형용사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비동사 뒤자리를 보통 주격 보어 자리라고 하는데 그 주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들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to 부정사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이제 투부정사라고 하는 형태, 제가 아까 전에 보셨던 투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가 바로 투부정사이거든요. 이 투부정사는 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투부정사가 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형용사, 부사의 성격 또한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지금 10개의 문장을 보셨듯이 지금 명사의 성격으로서 쓰인 것이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제가 첫 번째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것들 가운데서 명사의 역할을 가지는 것들이 투부정사 외에도 대절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이 절이라고 하는 이 대 뒤에 오는 이 문장이 명사의 역할을 가지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투부정사와 대절이 명사의 성격을 가진다고 한다면 어느 자리에 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투부정사와 대절 또한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어가 너무 길어버리면 술부, 즉 동사가 어디 있는지 쉽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주어, 이 대절이나 투부정사구를 문장 뒤로 보내버리고 가짜 주어인 it을 집어넣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문을 좀 보시도록 할게요. To visit St. Peter's Cathedral in the Vatican City on Christmas was very impressive. 에서 크리스마스에 이제 바티칸 시티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방문했던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술부죠. 동사구이고 그러면 이게 동사구 앞에 지금 뭐가 있냐면 to부터 크리스마스까지가 있는 거예요.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어버리면 동사가 어디 있는지 쉽게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it이라는 허사, 이 dome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 it이라고 하는 녀석을 여기다 세우고 그리고 이 to부터 이 크리스마스까지를 이제 맨 뒤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동사가 어디에 있는지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t was very impressive
to visit Saint Peter's Cathedral in the Vatican City on Christmas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it을 절대로 그것을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좀 기억하시고 다음 PP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 그러니까 투부정사나 대절을 이제 진짜 주어 뒤로 그 보내버리는 그 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설명할 때 성형수술 작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머리가 이제 주어고 그 다음에 술부, 그러니까 동사 플러스 형용사를 몸통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머리가 커요. 너무 커서 뭔가 가분수 같이 보여서 보기에 좋지가 않아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기 예쁘게 진짜 머리는 엉덩이로 보내버리고 가짜 머리인 it을 몸통 위에 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이 허사, it을 여기 이 자리에 넣고 그 다음에 술부가 있는 다음에 이제 이 진주어를 이렇게 엉덩이 쪽으로 보내버리면 너무 깔끔하잖아요. 뭔가 조금 균형미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짜 주어, 진짜 주어 문장을 일종의 성형수술 작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오래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it이라고 하는 것은 dumb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dumb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허사라고 하거든요. dummy라고 합니다. dumb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것이라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문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To distinguish the taste of salt and sugar 해서 소금과 설탕의 맛을 구별하는 것은 쉽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뭔가 좀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투부정사가 원래 이 주어 자리에 있었는데 이 주어 자리에 있던 녀석을 맨 뒤로 버려버린 거예요. 너무 길어서. 그러면 이 비어있는 주어 자리에 의미가 없는 dumb이라는 허사, it을 여기에 그냥 땜빵한 거예요.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소금과 설탕의 맛을 구별하기가 쉽다라고 해서 여기 뒤에 문장부터 해석하시는 게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조금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잖아요. 그럼 이제 여쭤볼게요. 한번 이 문장에서 distinguish, 구별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예,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distinguish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다인데 이 동사를 행동하는 주체가 여기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 원래 문장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이 부분에, 그러니까 이 is와 to 부정사 사이에 for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대상이 왔을 건데 그 대상이 보통 everyone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every만 쓰도록 할게요. 그냥 one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완벽주의자 서이다 보니까 그냥 다 써보도록 할게요. 근데 완벽주의인데 글씨는 예쁘지가 않네요. 네, 아무튼 간에 그럼 보시면 이제 원래는 for부터 sugar까지가 이제 원래 주어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너무 술부가 너무 이제 그러니까 주어가 너무 길어버리다 보니까 술부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for everyone to distinguish the taste of salt and sugar를 맨 뒤로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굳이 뭐하러 for everyone을 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미 모든 사람들이 이 salt와 sugar를 구별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미 흔히 잘 알고 있는 것이니까 굳이 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그 의미상 주어가 일반인일 경우에는 보편적인 사람일 경우에는 굳이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너가 구별하는 거는 쉬워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for you라고 써줘야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너가 구별하기가 쉬운 거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의미상 주어를 나타내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for만 있냐? 그렇진 않아요. of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for 대신에 of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떠한 경우에 이 of를 쓰냐? 자,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설명이 되어 있죠. 투부정사의 주어를 행동하는 사람을 정해서 쓰고 싶다면은 만약에 이 형용사 부분에서 이성적 판단, 즉 그러니까 객관적이에요. 어떠한 행동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형용사가 비동사 뒤에 왔다면, 주격 보호 자리에 왔다면 그때는 for 플러스 의미상 주어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뭐
polite, 예의 바른, 아니면 rude, 무례한 등과 같이 어떤 감정을 나타내거나 주관적 판단이에요. 어떤 사람은 무례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무례하다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왔다고 한다면 주격 보호 자리에 그때는 of가 와줘야 합니다. 반드시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예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는 이 of you to say so가 얘가 이제 맨 앞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길어버리니까 이 출구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맨 뒤로 보내버리고 가짜 주어인 it을 이렇게 앞에 세운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of you라고 이게 나타내주고 싶은데 왜 for가 올 수가 없냐라고 물어본다면 네, 올 수가 없죠. 왜냐면 nice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주체가 너예요, 지금. 근데 그 너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 나이스하다는 게 어떠한 사람이 보기엔 나이스하다고 할 수 있어요.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보기엔 나이스하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한번 제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어떠한 사람이 이제 어른한테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좀 예의 바르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뭔가 조금 이렇게 친구처럼 뭔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지 않고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둘 사이에서 그렇게 서로 반말을 하고 그렇게 서로 재밌게 얘기를 하고 좀 이렇게 격식 없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한다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사실에 대해서 뭔가 주관적이고 뭔가 어떤 감정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왔다고 한다면은 무조건 of가 와줘야 됩니다. 반면에 그 제 시간에 일을 마치는 것이 그렇게 꼭 필수적이지는 않아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제 시간에 맞춰야 돼요, 일을. 근데 너는 그 일을 제 시간에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면 이때는 for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걸 행동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행동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for라는 의미상 주어를 가지고 와서 써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여기 이 문장을 좀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이 문장들을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 it 다 보이죠? 이게 지금 뭐예요? 예, 다 이게 지금 이제 가주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진주어가 어디냐? 바로 이 to부터 Anna, 뭐 to부터 books, to부터 completely, to부터 passport, to부터 case, to부터 him, 뭐 to부터 friends, to부터 question, to부터 morning, to부터 morning까지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그 진주어를 맨 뒤로 보내버리니까 동사가 어디 있는지, 술부가 어느 부분인지를 확인하기가 너무 쉽겠죠. 그런데 이제 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부분을 보세요. 지금 왼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이제 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바꾸기 이전의 문장이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너무 길면은 동사가 어디 있는지 쉽게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기도 했고 문장이 사실 주어가 많이 길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주어 부분이 이제 관계사절이라든지 전치사구라든지 부사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주어 자리 안에 다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길어지겠죠, 주어 부분이. 그러면 거의 한 두 줄, 세 줄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러면 술부가 어디 있는지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것들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조금 더 깔끔하고 한눈에 잘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이때 it은 절대 의미가 없는 녀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냥 해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 두의 부분부터 해석하시고 바로 hard로 넘어가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맨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명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투부정사 말고도 대절이 있다고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대절 또한 진주어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좀 보시면 that he was innocent, 그가 무죄야,
그가 무죄였어 라고 하는 그 사실이 was obvious, 분명했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여기 부분이 그렇게 길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길지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was obvious가 여기가 술부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만약 이 부분이 굉장히 길어버리면 이 he를 어떤 명사를 가지고 오고 그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오고 그리고 여기 뒤에 어떤 부사구가 오고 이러면 너무 또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술부가 어디 있는지 쉽게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냐? 이렇게 바꾸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it was obvious that he was innocent라고 하면은 여기가 술부고 얘가 진짜 주어 자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대절 또한 진주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동명사는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명사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명사는 진주어 자리에 오는 것이 사실 문법적으로는 비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명사를 진주어 부분으로 가지고 오는 예외 문장이 있어요. 그 경우에는 좀 문법적으로 맞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인지는 제가 뒤에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죠. 첫 번째,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주어와 동사를 쉽게 보기 위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성형수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짜 주어 이 허사를 절대로 그것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절 또한 진주어 자리에 올 수 있다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동명사를 진주어 자리에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it is no use 동사 ing의 형태를 취할 수 있어요. 이때 얘가 동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동명사를 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때도 얘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동명사를 진주어 자리에 포함시키긴 해요. 근데 약간 관용어처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예외다. 이거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약간 수거처럼 하나의 그냥 굳어진 형태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경우를 제외하고서 동명사를 진주어 자리에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걸 좀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주어를 행동하는 사람을 콕 집어서 얘기하고 싶을 때는 이제 의미상의 주어를 가지고 오는데, 만약에 형용사가 객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형용사일 때는 for를 쓰고, 만약 감정이나 어떤 주관적 판단을 나타낼 때는 of를 쓴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의미상 주어를 투부정사 앞에 붙여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렇게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네,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만약에 좀 정리하시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잠깐 좀 멈춤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공책에 필기해 두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잠깐 한 1분 정도 멈춰 보시고 비상 버튼을 누르다니 그는 참 어리석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한번 영작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만드셨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바로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네, It is stupid of him to press the emergency button 해서 이렇게 it이라는 가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to press the emergency button 이런 투부정사구를 진주어로 보내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리석다는 거는 사실 주관적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of라는 의미상 주어를 쓴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24시간 안에 마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한다면, 자, 이때 보시면은 우리가 나왔죠. 그리고 불가능하대요. impossible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24시간 안에 마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 얘가 이제 사실을 얘를 이제 투부정사구로 만들어야겠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랄게요. 다 만드셨나요? 예. 그러면은 한번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예, 그렇죠.
It is impossible for us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상 주어를 for를 가지고 와야 되는 이유는 impossible이라는 형용사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to finish the project in 24 hours라고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예문으로 적어 보시고 발음을 하시면서 계속 표현을 익히시고 또 한번 나중에 한 번 더 영작을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조금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은 절대로 그것을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이제 해석을 할 때 저도 모르게 그것이라고 나올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것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부분이 진주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주어 부분을 먼저 찾으시고 거기를 먼저 해석하신 다음에 술부로 넘어오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거나 또 어떠한 문법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라고 하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달아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제가 답해드리고 또 이제 영상을 찍을 때에도 그걸 참고해서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